이 상태 안에서 얘를 요소검사를 해보면 요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을 요소검사를 해볼게요. 너비를 다 쓰나 안 쓰나 보려고요. 너비를 자기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가서 여기 모자른데 여기도 다 채워라고 해줘야 되겠다고요. 모자른 공간을 다 채워 누구한테? 카트의 리스트의 인포에 가서 li 안에 있는 누구 얘한테 가서 모자른 공간을 네가 다 채워 라고 해서 flex1 이라고 해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얘가 이제 여기 이 공간을 다 쓰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미지와 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몇이 있나? 이미지에 가서 선택 Alt 해서 보면 21픽셀이 있어요. 여기 간격 21픽셀. 얘한테 가서 줘도 됩니다. 얘한테 가서 margin left 21 줄게요. 공간 이렇게 잘 놓고 큰 거부터 해볼까요? li를 봤을 때 li 사이사이에 선이 있어요. 그 선과 위에 아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선은 저는 선을 li의 보더로 줄 거고 보더 안쪽에 그러면 이게 보더래요. 얘가 보더랍니다. 제가 보더로 처리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 공간은 뭡니까? 위아래 공간을 주려고요. 패딩 주면 되죠? 그죠? 얘 선을 봤을 때 24가 있어요. 그럼 li의 위아래 24를 주면 되겠다고요. 줘볼까요? 그럼 아까 여기 간격을 잘못 계산했네? 그죠? 아까 얘에서 간격을 28로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만큼은 빼야지 24를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까 8픽셀 떠져 있겠네요. 그죠? 얘가 여기가 24 아까 여기서 봤을 때 28 그러면 얘한테 가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아까 타이틀 H3에 아까 아래 28이 있었는데 28이 아니었어요. 4로 하고 li의 위아래 패딩이 몇이 있다고요? 24가 있다고요. 얘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24가 있어요. li에 가서 카트 리스트에 li에 와서 패딩 24 주겠다고요. 그래서 위아래 24가 있다 라고 하고 li의 아래쪽에 보더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더를 어차피 막내를 고를 일이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보더의 바텀에 1픽셀의 솔리드의 색깔은 확인해야지. FOFF 아니다 필 값이지. 얘 눈 꺼 있네. 그러면 스트로크의 컬러군요. 스트로크의 컬러를 줍니다. 막내는 없다라고 할게요. 해서 사이사이에 선이 있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저 닫기 버튼이 이제 탑 값을 줘야 되는 거네요. 그죠? 닫기 버튼이 li 기준으로 탑 0이 아니라 탑 24죠. 얘에 가서 탑이 24라고요. 24. 탑이 24라고요. 여기 끝에가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는 뭐 이제 폰트 사이즈와 간격분이 없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죠. 양 끝에 있으라고 해야 되겠고요. CSS를 보고 모양 잡아줘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long 15의 medium. 넌 누구니? li 안에 h5 li 안에 h5 미디엄이 있었나? 15에 미디엄이 있었나? 미디엄을 우리가 불러온 적이 없네요. 그냥 두면 되겠고요. 살짝 볼드 느낌은 있어요. 색깔은 바디의 컬러와 똑같고요. 대문자에 볼드만 처리를 해볼게요. CSS 대문자에 볼드만 처리를 해봅시다. 볼드 브라우저 확인. 뭐야 얘가 H5야? 잠깐만요. 아 H4구나. 네 sorry H4
H6 보겠습니다. 얘 사이의 간격은 아까로 빗대 보면 얘가 지금 한 8픽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떨궈 볼까요? 아래 마진 8픽셀 저장하고 일단 잘 떨궈줬고요. 그 다음 얘는 볼드라는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15픽셀이고요. 누구 5 대문자 아니고요. 폰트 웨이트도 고를 필요가 없 볼드라고요. 폰트 사이즈는 15 아래 마진 확인해서 보면 12에 여기 잠깐 한 2, 3픽셀이 있으니까 15 정도로 주면 되겠어요. 마진 바텀 15 그래서 이렇게 가격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와 쟤들의 스타일 보면 되겠어요. 퀀터티의 스타일을 볼 건데 사이즈 있고 얘 있는데 자 요거 잡을 때 실수하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우리가 DIB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DIB가 요 정도 크기가 잡히게 하는 거라고요. 이 정도 크기가 잡히게 하는 거예요. 얘 높이가 어차피 그거 안에서 얘가 가운데 오는 거니까 라인 하이트를 주든 아니면 높이를 주든 그거 안에서 사이즈나 퀀터티가 가운데 오게 해야 되겠고요. 마진은 얘입니다. 자 일단 양쪽 끝에 있으라고 하고 해볼게요. HTML에서 보면 얘들이 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어떻게? 라벨과 셀렉트로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얘들 사이즈와 얘들 퀀터티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트 인포 안에 첫 번째 div들입니다. 카트 리스트 인포 안에 첫 번째 div들의 공통적인 스타일이 있다고요. 가볼게요. 카트 인포 안에 여기까지만 하고 시킬 겁니다. 카트 인포 안에 누구 첫 번째 div들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 있다고요. 양쪽 끝에 붙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 확인해서 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div의 높이가 얘라고 했어요. 얘 높이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 확인을 해보면 얘 크기가 몇인가요? 30이네요. 30에 그러면 얘가 라인 하이트가 30이 있는 거고 간격은 8픽셀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즈 밑에 아래에 8픽셀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부터 떨구고 가볼게요. 카트에 보면 지금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 아래 공간이 8이 있어요. 자, div. 얘한테 div, 이거 어차피 두 개뿐이 안 들어오니까 얘한테다가 그냥 첫 번째 거에다가 아래 마진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카트의 인포 안에 사이즈라고 그냥 잡을게요. 카트의 인포 안에 클래스명 사이즈라고 하고 마진 바텀 해서 8픽셀을 줄게요. 그리고 이 div의 높이가 안에 있는 컨텐츠 높이대로 자동으로 나올 거고요. 안에 있는 컨텐츠 높이가 30이에요. 30을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한테 줄 겁니다. 자, 누차 말하지만 얘 스타일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누구의 스타일을 못 바꾼다는 얘기냐면 얘 스타일을 못 바꾼다고요. 또 한번 볼게요. 이 select 메뉴라고 하는 녀석의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HTML에 가서 얘의 높이를 30을 지정을 해보려고요. 카트에 가서 사이즈 안에 누굽니까? select 얘입니다. 카트 인포 안에 select라고 할게요. 카트 인포 안에 select에 가서 카트 인포 안에 select 태그에 가서 하이트를 30, 라인 하이트를 30을 주면 변화가 있나 볼게요. select 메뉴가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얘 높이를 30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나왔고 보더 레디우스도 그럼 먹나 봅시다. 테두리의 색깔도 먹나 볼게요. 얘 보더 레디우스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4가 있어요. 4픽셀의 레디우스가 있고 보더 스트로크의 컬러는 얘입니다. D0, D0, D0 4픽셀이 있습니다. 얘한테 가서 보더 레디우스를 4픽셀이 있고
보더에 컬러가 있어요. 1픽셀에 솔리드에 디자인에서 확인한 컬러 D0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네, 동그라미까지 잘 나왔고 네. 자, 이 정도만 돼도 얘는 특별히 CSS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여기에 누굴 바꾸겠다라고 하면 여기 나오는 얘의 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스타일도 바꾸겠다라고 하면 답은 jQuery UI뿐이 없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밑에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넘버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넘버는 HTML5에서 텍스트 타입, 그러니까 인풋의 타입에서 넘버라는 걸 쓰면 되지만 걔가 똑같은 모양새가 나올 리가 없고 똑같은 모양새가 안 나오는 브라우저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입력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수정을 하겠다고요. 패턴으로 해서 어차피 숫자만 넣을 수 있으니까 jQuery UI를 로드 안 해도 대략의 모양은 잡을 수 있겠는데 HTML 좀 가볼게요. 전략을 좀 바꾸겠습니다. HTML 좀 여기에서 타입을 텍스트로 놓긴 할 거지만 이게 넘버로 돼 있으면 얘가 넘버 하나만 넘버로 바꿔봤어요. 퀀터티에서 넘버로 바꿔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몇 번째? 네 번째 것만 바꿔본 거예요. 네 번째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톡을 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UI가 나오는데 이게 브라우저마다 다 똑같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고요. 하나만 실험을 해보고 패턴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었냐면 숫자의 패턴을 지정한 적이 있어요. 언제? 사인업 페이지에서. 사인업 페이지 잠깐만 열어봅시다. 사인업 페이지에서 브라우저를 보면 여기에 폰 넘버 할 때 이렇게 숫자도 넣을 수 문자도 넣을 수 있지만 사인업 하면 요청한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일단 사용자가 문자를 숫자 대신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걸로 쓰려고 했는데 숫자만 들어가면 되긴 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비슷하게라도 일단 넘버를 쓸게요. 넘버를 써주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에서는 이걸로 들어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넘버로 해놓으면 또르륵 위아래로 고르는 거 그걸로 나온다고요. 네. 이게 그렇게 나오고요. 셀렉트 메뉴가 위아래로 이렇게 드르륵 해서 고를 수 있게 나와요. 핸드폰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핸드폰에 키패드가 나옵니다. 숫자만 있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이 사이트는 핸드폰에서 본다라는 전제를 하면 여기에 타입은 HTML5에서 새로 나온 넘버를 쓰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지금 PC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타겟은 PC가 아니라 태블릿과 모바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선 어차피 저 타입에 맞는 키패드가 자동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넘버. 괜히 어렵게 살려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핸드폰에선 저렇게 나오죠. 얘를 웹에 올리고 보면 당연히 잘 나옵니다. 웹에 올리고 핸드폰에서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드르륵 위아래 고를 수 있는 거 나올 거고요. 얘도 숫자 키패드가 나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양 볼게요. 똑같은 사이즈에 그러고 보면 그러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얘 하나만 잡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자, CSS에 가서 그러면 아까 select라고 했던 거를 이걸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콤마 누구도 input도 라고 할게요. input도 여기 콤마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콤마 걔도 하이트가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라고 위드도 줘야 되겠네. 위드도 줄게요. 인풋 때문에 위드를 줘야 되겠네요. 인풋 때문에 원래 있던 보더는 빼고 보더를 다시 줘야 되겠네요. 보더 인풋은 원래 보더가 있습니다. 보더 none 해주고 너비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디자인을 보고 너비를 지정할게요. 너비가 59 정도가 있습니다.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width 59 있어요. 브라우저 하면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보더 잠깐만요. 저장하고 보더 none 하고 보더 왜 이렇게 썼니? 여기 밑에 잘못 썼네요. 보더 컬러가 아니라 보더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제 똑같이 나오죠. 그 안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겠는걸. DAC 숫자가 있으면 숫자가 가운데 나와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타입도 다 뭐로 하냐면 이제 넘버로 바꿀게요. 아래쪽은 못 내려오는 거니까 민맥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넘버라는 걸 쓰면서 HTML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콤마하고 이렇게 인풋해서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HTML에 가볼게요. HTML에서 다 넘버로 하되 한 번에 다 카피해서 쓸게요. 민 최소값은 0 아니지, 카트에 담았으니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지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한 칸 한 칸 올릴 때마다 스텝은 만약에 두 개씩 올리고 싶으면 스텝이라는 속성의 값을 이식이라고 하면 돼요. 민만 지원하겠습니다. 독사. 우리가 이게 4개나 있어요. 다음 LI를 열고, 다음 LI를 열고, 다 인풋의 텍스트가 넘버로 바뀌게끔 모두 다시 교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인풋을 화면과 같이 교체해 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다 이제 위아래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줬어요. 특별히 jQuery UI까지 가지 않아도 크기는 똑같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살짝 얘가 큽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우리는 5구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인풋이 조금 더 너비가 커요. 보더 때문에 그런가? 아이고, 보더 컴퓨티드 잠깐 볼게요. 안의 크기, 그러면 위의 크기가 우리가 지정한 5구가 아니겠네요. 우리가 사이즈 5구를 주고 양옆에 보더를 줬으니까 얘의 사이즈는 6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61.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사이즈 안에 select 좀 보겠습니다. select는 너비는 5구가, 이거 너비가 얘 왜 5치냐? select는 박스 사이징이 기본적으로 보더 박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디자인 잠깐 볼게요. 우린 선까지가 5구니까, 그죠? 선까지가 5구니까, 그러면 얘도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바꿀게요. 밑에 거도 동일하게 박스 사이징을 주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내가 준 위드는 어디까지야? 보더까지야 라고 해서 바꿔주세요. 크기가 달리 보이길래 똑같이 나오도록 박스 사이징을 추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똑같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왼쪽에 이제 라벨 볼게요. 라벨이 이 높이 30의 높이 안에서 얘가 글씨가 센터에 있어야 돼요. 그럼 라벨에 가서 간단하게 라인 하이트만 주면 됩니다. 라인 하이트 주고 간 김에 얘 대문자로 색깔 크기 확인할까요? 10픽셀이고요. 색깔 얘입니다. 그리고 라인 하이트가 30이에요. 가봅시다. li 인포 안에 라벨입니다. li의 인포 안에 라벨 스타일 잡을게요. 인포 안에 라벨 대문자 칼라 좀 전에 확인한 얘 주고요. 폰트 사이즈 15였나? 12의 레귤러 12.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네, 사이즈, 라인 하이트 안 줬구나. 라인 하이트 30. 오른쪽에 인풋과 셀렉트의 높이와 똑같이 30을 맞춰주면 이렇게 센터일 거라고요. 여기 안에서 센터. 됐나요? 마저 체크아웃까지 모두 다 CSS를 잡은 다음에 스크립트로 넘어가서 계산이 되고 X를 누르면 닫히고 X를 누르면 계산이 다시 바뀌는 그런 걸 해볼까 합니다. 자, ESTR 잡을게요. 요거 이제 X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X가 나오게 하려면 왼쪽 상단으로 얘가 얼만큼 이동해야 되나 볼까요? Alt 해보면 354에 342 354 342 커먼 CSS에서 우리가 모아서 하고 있었죠?
여기 354에 342 클래스명 누구일 때 카트에 가서 닫기 버튼의 클래스명이 카트의 아이템의 del 였습니다. 카트의 아이템의 del 클래스명이 있으면 백그라운드를 왼쪽으로 위로 이만큼 움직여 라고 해서 넣어 주십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X버튼 잘 나오고 있죠? 얘처럼 나오게 오페서티를 조금만 줄여서 원래는 이미지가 저 색깔의 이미지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만 카트 안에 누굽니까? 얘라고 할게요. 카트 리스트 안에 li 안에 클래스명 누구 얘의 오페서티를 조금 낮춰서 디자인과 유사하게 나오도록 해볼게요. 카트 리스트 안에 여기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카트의 얘라고 합니다. 오페서티를 좀 낮추겠다고요. 0.3 서 이렇게 약간 흐리게 보이게 하겠다고요. 자, 이건 클릭할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X버튼, 손가락 버튼 나오게 커서 넣어주십니다. 커서에 포인터 넣어주세요. 다음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카페이사의 디자인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은 거에서 여기에서 수량을 변경하면 밑에 봐요? 가격 바뀌죠? 얘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지금 살짝 새로 고침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 페이지 안에서 그냥 바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바뀌면 여기가 계산이 되고 나 이거 안 살래 라고 하면 얘에서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들마다 이렇게 삭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얘를 누르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선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빠지면 계산도 바뀌어야 되고 그걸 하겠다고요. 여기에다가 봅시다. 어디까지 했지? 대충 흉내를 내보겠다고요. 어쨌든 전송하면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타고 상품을 고른 건 이거야 라고 해서 넘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스크립트들도 필요할 거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밑에 부분까지 보고 스타일 잡겠습니다. 마저 보고 할게요. shipping cost와 total price 부분 CSS 잡아봅시다. 여기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까지를 끊었거든요. 여기 위에까지를 끊고 얘를 별도로 잡았었는데 얘 검사 좀 해볼게요. shipping cost 부분에 검사 좀 해봅니다. total이 있고 홈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홈의 컨텐트에다가 제가 아까 양옆에 패딩을 주었었는데 이만큼 양옆에 패딩을 이만큼을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단하려는 이 부분은 너비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안쪽에 이만큼이 있어야 돼요. 얘한테 별도로 패딩을 줬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패딩을 한꺼번에 줄 게 아니라 각각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각각 줄 거니까 지금 보면 어디 카트의 컨텐트 부분, 이 컨텐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카트의 컨텐트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까 홈의 컨텐트에 줬던 패딩을 카트의 컨텐트에 주는 걸로 바꿀게요. 434에 가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434 제 화면 기준으로 434에 가서 이 패딩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홈의 컨텐트에 줬던 패딩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카트의 컨텐트한테 줘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겠구나. 카트의 컨텐트라는 걸로 클래스명을 바꿀게요. 여기에 카트의 카트 페이지 안에 카트의 컨텐트라고 해서 바꿔주시고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누가 너비를 다 쓰고 있어야 되냐면 얘들이 너비를 다 쓰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패딩을 얘들 둘을 감싸고 있는 요 녀석한테만 패딩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면 배경을 지금 얘가 이 shipping cost라는 부분이 배경을 다 쓰고 그 안에 패딩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죠? 요 배경을 줘야 되니까 예, 컬러 확인해 보면 9797 아니고 필가 어딨니?
필값 확인해 보면 필값이 FOFFO가 있어요. FOFFO가 있고 사방으로 패딩을 주겠다고요. 얘만 별도로 확인을 해보면 위에 24, 아래는 28. 그러면 양옆에 그냥 똑같이 18 위에 아래는 그냥 24 정도 똑같이 줄게요. 얘는 아래가 좀 더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봅시다. 패딩부터 작성을 하고 갈게요. 배경 색깔은 FOFF였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한다라는 거냐면 카트 안에 네, 카트의 토탈입니다. 카트의 토탈에 가서 할게요. 제일 밑으로 내려오십시다. 카트의 토탈입니다. 패딩이 있어요. 위아래 24에 좌우에 19.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FOFF. 이렇게 주고 시작하겠다고요.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 코스트와 가격이 양옆에 분리되어 있고 얘한테다가 패딩을 주든 마진을 주든 간격을 주면 되겠지. 보겠습니다. 얘 왼쪽, 얘 오른쪽. 얘 왼쪽, 얘 오른쪽. 카트! 자, 카트의 토탈 안에 div들은 둘 다 플렉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양쪽에 있는 거니까 두 개 다 하니까 div라고 하시면 되겠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보내지요. 그래서 해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가 대문자 넣어볼까요? 누굽니까? 카트 안에 네, 둘 다 H6 볼게요. div 안에 H6 폰트 사이즈 대문자 색깔 확인합니다. 색깔 13픽셀 대문자 칼라 뭐였냐? 칼라를 카피했던 게 네, 구비 그래서 넣어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건 네, 바디의 컬러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줄 필요 없고 13의 볼드랍니다. 13의 볼드는 폰트가 따로 있죠. 13의 볼드 볼드 네. 이게 누구라고요? div 안에 price입니다. span이라고 할게요. span 태그 자, 첫 번째 있는 건 13이고요. 둘 다 일단 폰트 사이즈 13이라고 줬고요. 누구만 토탈 안에 있는 것만 좀 더 커요. 토탈에 있는 건 18픽셀이나 됩니다. 누가요? 토탈 프라이스 안에 스팬 태그 말입니다. 얘 안에 스팬 태그. 이러면 위에 걸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하나 더 타고 들어와서 하는 걸로 할게요. 얘 폰트 사이즈가 18픽셀. 그래서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사이사이에 이제 간격만 보면 되겠습니다.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에 마지막 아래쪽으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아래 패딩과 좌우의 패딩은 줬으니까 얘의 아래쪽의 여백만 확인해서 주겠다고요. shipping 코스트의 아래쪽 여백만 확인을 할게요. 대략 18픽셀 정도, 그러면 20픽셀 정도라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굽니까? shipping 안에 아래쪽에 마진이라고 할게요. 란 하이트를 감안을 해서 마진을 아래쪽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폰트가 왜 이 꼴이냐? 잠깐만요. 자, 일단 이렇게. 그리고 얘 하나에 다 쓰는 거죠.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얘가 너비를 다 쓴다고요. 위드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위드만 카트 토탈 아니지. 카트 페이지 안에 폼 안에 btn이라고 할게요. 카트 페이지 안에 폼 안에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with 100% 다스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쓰도록 했고,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이게 긴데 아래쪽에 안 붙으라고 되어 있구나. 자,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만약에 태블릿을 세로 모드로 봤을 때,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나 두 개뿐이 없을 때는 얘가 아래에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걸 다 아래로 내릴까? 이거는 고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아래로 내린다라고 하면 요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HTML이 크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머지 공간을 다 쓴다라고 해주면 되겠냐면, 이 녀석이 나머지 공간을 다 쓴다라고 해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밀릴 겁니다. HTML로 치면 큰 걸 한번 접어 볼게요. 카트의 컨텐트 부분을 접어 봅니다. 카트에 토탈이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상태에서 홈 컨텐트란 녀석이 지금 메인 안에 크게 헤더와 홈 컨텐트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전제는 모자른 공간에 얘가 일단 다 쓰고 있어야 돼요. 그거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홈의 컨텐트가 높이를 다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 검사해 볼게요. 홈의 컨텐트가 다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네가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냐면 폼 안에 일단은 지금 보면 홈의 컨텐트는 다 쓰고 있는데 얘가 다 안 쓰고 있어요. 폼이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폼이 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홈의 컨텐트에 지금 플렉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해주냐면 이 안에 있는 요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하던가, 아니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안 쓰고 이 폼에 가서 하이트 100%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이트 100%라고 한번 해볼게요. 폼이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까? 폼에 가서 하이트 다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폼 안에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다고요. 폼 안에가 위에 카트의 컨텐트와 얘로 이렇게, 아이고 얘까지도 있네. 자, 어쨌든 얘가 모자른 공간을 다 쓴다라고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홈의 컨텐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있어요? 아니다. 얘한테 가서 폼에 가서 폼이 높이를 다 쓰는 상황에서 폼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고, 그거 안에서 얘가 네가 다 써라고 해야 되겠다고요. 폼에 가서 홈의 컨텐트 안에 폼에 가서 스타일을 잡을게요. 카트 페이지 안에 폼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CSS 가보겠습니다. 카트 페이지 안에 폼에 가서 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그리고 하이트 다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밑에 있는 이 자식 요소들이 플렉스로 움직일 거고, 플렉스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플렉스를 쓰면 얘들이 가로배열이 될 거예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뭐로 바꿔야 돼요? 컬럼으로 바꿔서 세로 배열이 되게 해주고, 여기에서 늘고 주는 속성인 플렉스를 이용해서 누구를 조절하겠다고요? 카트의 컨텐트를 조절하겠다고요. 폼 안에 카트의 컨텐트에 가서 폼 안에 누구 카트의 컨텐트에 가서 네가 모자른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플렉스 1이라고 해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짧든 넓든 간에 이 녀석이 여기를 다 쓸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야 이 체크아웃이 이렇게 하단에 짧아도 길어도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만약에 더 길어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얘를 하단에 붙이는 테크닉으로.
우리가 푸터를 항상 하단에 붙이는 테크닉 그거하고 지금 똑같다고요. 플렉스를 이용했을 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CSS는 다 했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볼 차례입니다. 현재 버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일단 장바구니 페이지가 열리면요. 장바구니 페이지가 열리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장바구니 안에 사용자가 add to cart 항목이 쭉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해야 될 건 얘와 얘의 개수를 곱하는 겁니다. 각각 이것들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아이템들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단가와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를 곱해서 여기도 곱해서 여기도 곱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 빈 변수가 하나 있고 그 변수에서 얘들마다 할 일에서 계산해서 여기 더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바뀐 값에다가 이거 더한 거 요 단가와 수량을 더한 걸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질 값이 변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구마다 할 일입니까? 얘들 카트 리스트에 li들마다 할 일이에요. 그러면 카트에 가볼까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합계 구하기라고 해볼게요. 변수명 얘가 카트 리스트가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length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if 그래서 입니다. 카트 리스트가 있으면 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 하겠다고요. 카트 리스트 클래스명 카트 리스트 안에 li들마다 할 일입니다. 변수를 하나 잡고 가겠다고요. 변수명 일단은 토탈 프라이스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토탈 프라이스는 열자마자 당연히 0입니다. 토탈 프라이스는 0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하나하나 더하면서 하겠다고요. 뭐 할 때마다 li들마다 할 일에서 자, li들마다 할 일을 작성을 해볼게요. 카트 리스트에 들마다 할 일 each 얘들의 해야 될 역할은 여기 안에 사용자가 수량을 바꾸면 바뀐 값이랑 얘랑 이 단가 얘랑 곱해서 수량을 합계 여기에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가 다른 데도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도 값을 바꾸면 여기에서도 값을 바꾸면 이거 초기값이 있어야 되겠네. 기본적으로 초기값이 있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해보면 이 계산식은 언제 작동해야 되냐면 사용자가 수량을 바꿀 때 수량을 바꾸면 합계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바뀌면 저 X를 버튼 눌러서 아이템을 삭제해도 또 합계를 다시 계산해 줘야 돼요. 또 언제도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합계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합계를 계산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이 부분이 뭐로 돼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함수로 돼 있으면 되겠다고요. 그죠? 그 함수는 요 세 케이스에서 작동하게 한다고요. 얘를 눌러도 바뀌어야 되고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바뀌어야 되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카트 리스트 안에 each라는 이 함수는 언제 작동을 해야 되겠냐면 이 함수 합계를 계산하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변수를 만들어서 합계 계산 함수, 합계 구하기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function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값이 들어오면 할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거에서 열렸든 서열항을 바꿨든 없앴든 이 li들마다 각각에 가져와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가 얘가 할 일이라고요. 별도로 여기에다가 뭐 오더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calculate total을 쓰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그래야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겠다고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calculate total은 결론적으로는 뭐 해준다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을 먼저 쓰고 역으로 뭐가 필요하지를 쓰면 에러의 확률이 좀 적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얘의 가격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치? 얘가 누굽니까?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변수 잡아볼게요. 카트에 가서 누구예요? 토탈, 카트 토탈 안에 있는 토탈 프라이스 안에 있는 프라이스의 가격을 바꾸는 겁니다. 토탈 프라이스 안에 있는 프라이스의 가격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함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변수명을 위해서 다시 잡고 오면 변수명 target 토탈이라고 한다면 왜 누구라고요? 얘 안에 price라고요. 이거랑 누구랑 더하는 거냐면 쇼핑 코스트는 안 변해요. 지금 보면 배송료가 있습니다. 쇼핑 코스트가 있어요. 코스트는 안 변해요. 누구? 클래스명 쇼핑 안에 프라이스의 가격입니다. 볼게요. 어디 갔어? 네, 여기 프라이스 여기 안에 프라이스의 내용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이 숫자만 있지 않아요. 지금 얘가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 shipping cost 안에 price 안에 뭐라고 할 거냐면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올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글씨를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글씨가 지금 뭐예요? 달러 사인하고 얘라고요. 여기에서 저걸 그대로 가져오면 저건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요 달러 사인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저 달러 사인을 스크립트로 없애고 다시 넣어줄 거냐? 아니면 HTML에서 아예 달러 사인이 여기가 스팬 태그로 해서 이걸 구분을 할 거냐? 스팬 태그로 해서 달러 사인이 있고 가격이 여기에 들어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짜 놓으면 이렇게 짜 놓으면 이렇게 짜 놓으면 우린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얘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달러 사인을 없애고 걔를 또 숫자로 바꾸고 스크립트가 좀 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HTML 차라리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고요. 물론 얘도 조금 더 고급진 걸로 가면 그냥 원래대로 해.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원래 정석은 어떤 쇼핑몰이든 간에 화폐를 정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쇼핑몰들은 다 다국적으로 해외로 파는 사이트도 많기 때문에 화폐를 뭐 엔화니 달러니 원화니 하고 그게 앞에 분리 뒤에 분리도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설정했을 때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좀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얘를 스팬 태그로 구분을 해버리면 이게 이 자리에는 달러 사인이 올 수 있고 뭐 또 원화가 올 수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서는 난 뒤에 원화 표시가 나오게 하고도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백은 없애버리고 달러 사인은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안에 있는 이것만 가져와서 숫자로 바꿔라고 스크립트를 짜줘야 된다고요.